있죠. 외상 부분. 외상 부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뭐죠? 뭐냐 하면은 대손이죠. 그죠? 대손. 여기 이제 우리 대표적인 외상 부분 하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매출 채권이죠. 그죠? 여기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하면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어음을 받았다. 요 두 가지로 우리는 상품 거래를 본다. 그죠? 그래서 상품 팔고 받을 권리다. 그 외상 매출금의 요 핵심이 뭐냐면 요 대손 관계, 요 대손. 돈 떼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할인. 어음을 만기 전에 받는 경우, 요 할인하는 경우. 그죠? 요 두 가지. 요게 포인트다. 대손, 우리가, 만약에,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요 세 건이잖아. 그죠?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만약에 회수불능됐다. 대손이 발생했다. 100원이 발생했다. 발생. 돈 떼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대손이 100원 발생했다. 근데 이 경우 대손이 발생하면 우리가 분개를 하면은 돈 떼있으니까 받을 돈 못 받게 됐잖아. 그죠? 매출 채권 100원. 차변은 뭐가 되죠?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죠. 그죠? 이런 분개합니다. 그죠? 대손 발생하면.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우리의 대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에 이걸 예상해서 미리 충당금을 해놨다. 그죠?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원 있었다. 그죠? 충당금이. 그러면은 대손 발생했는데 충당이 있으니까 요 계정 대신은 뭐 하면 되죠? 대손 충당하면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10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에 요 계정이 있으니까 설정해놓은 게 있잖아. 그죠?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서 100원을 설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장부에 50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 놔두고. 근데 이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 그죠? 장부에 보니까 대손충은 있기는 있는데, 그죠? 요 금액보다 이거는 많은 경우, 요보다 적은 경우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70원 있더라. 충당금이 70원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자, 돈이 100원 띄잖아. 그죠? 그 매출 채권은 100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장부를 보니까 70원 있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에서 70원 충당하고 부족하잖아. 그걸 30원 뭐라 해야 되죠? 대손 상각비. 이걸 처리한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요거 하나 대손 발생. 요거 하나 하고. 요 경우, 요거는 대손 충당이 없는 경우고, 요거 있는데, 요거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다. 그죠? 경우에서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게 대손 발생이다. 알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말하면 이런 충당금을 설정하잖아. 그죠? 미리 이제 우리가 예상해서 설정해 놓는다. 이걸 우리가 대손 예상이라 하는 겁니다. 대손을 예상하다. 연말에, 그죠? 예상하다. 대손을 추산하다, 계상하다, 설정하다, 이건 예상하는 거잖아. 그죠? 뭐 대손 예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걸 만약에 50원 예상한다. 그죠? 그럼 장부에다가 연말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니까 충당 설정하는 거죠. 대손 충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차변에 비용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원 이렇게 50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다고, 그죠?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 요거는 대손이 발생한 거, 돈 떼인 거고, 요거는 돈 떼인 게 아니잖아. 예상한 거잖아. 그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손 우리 예상하는데, 작년에 말하자면은, 장부에 이미, 장부상에 남아있던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3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장부에. 그럼 50원을 우리가 장부에 설정해야 되는데 30원 있잖아. 있으면 얼마 해주면 되죠? 20원 해주면 되겠지. 그죠? 50원 예상했는데 30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분개가
대손 상각비 2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0원. 이렇게 하죠. 대손 충당금 20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보충. 30일 있으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우리가 대손 예상액보다 이금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만약 60원 있더라, 그죠? 50원을 예상하는데 60원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돈 회수 불용될 금액이 한 50원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총답 60원 있더라. 10원은 필요 없잖아. 빼줘야 다시 뺀다고. 뺀다는 것은 반대로.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원 빼고 대변에 환입 알겠죠? 요거 이제 다시 장부에다가 수유로 잡아주죠, 그죠? 그 계정이 뭐냐? 환입입니다. 요거 우리가 대손 상각비 환입, 대손 상각 환입 뭐 관계 없습니다. 요 환입 시킨다. 요거 대손 예상과 대손 예사 발생, 그죠? 요거 두 건인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요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돈 떼어 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회수한 경우가 있다. 그죠? 회수한 경우. 요거는 요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다. 올해 우리가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 다시 회수한 경우고, 요거는 작년에 정기분을 회수했다고요. 작년에 말하면 돈 떼있던 걸 다 올해 받았다 이거죠. 요거는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이러면은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죠. 마감이 안 됐다. 이거는 작년도 거니까 마감이 끝나버렸다 그죠. 마감이 끝났다. 마감이 끝났잖아요. 마감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다. 100원 돈 떼있다가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당기분은 마감 전이라 그랬죠. 마감 전이니까 요거는 취소하면 되죠. 취소. 알겠죠? 취소인데 정기분이라면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끝났으니까 취소를 못한다. 그죠? 그래서 돈 받은 것만큼은 다시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해주죠.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계정, 차변에 있던 요런 경우에는 대변에 대손 상각비 100원, 요런 경우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요런 경우는 두 개다 그죠? 대손 충당금 70원, 대손 상각비 30원 하면 되죠. 취소.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요게 대손 회계다. 요게 기본이잖아. 그죠? 요거 기본. 알겠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대손 회계. 기본이.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익혀놔야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는 거, 뭐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반복. 알겠죠? 요게 대손 회계다. 알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 이거 이따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요게 대손 회계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다면은, 요런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의 흐름이다. 그죠? 외상값이라는 거는, 요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 뭐, 대표 외상 매출금을 보고, 요 계정은, 그죠? 기초의 외상값이 만약에 100원 있었다. 이따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 500원 받아야 되잖아. 그 중에 받았다. 300원 받았다. 남아있는 거 얼마? 200원. 그죠? 요게 항상 같아진다. 그렇게 해주고, 당연하잖아. 그죠? 기초에 100원, 외상값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300원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200원 남았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들 때는, 그죠? 여기에서 또 뭐가 되냐? 대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손. 그죠? 대손. 돈 받았고, 떼있고, 남아있는 거, 못 받은 거잖아. 그죠? 요 떼인 거 들어갈 수 있다. 대손. 요 사이에. 아, 요 대손도 들어갈 수 있구나. 알겠죠? 그죠? 요거, no.
그리고 요 기말에 남아 요 기말 요에서 그죠? 받을 외상값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50원 있다. 그럼 내가 실제 돈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150원이잖아. 요 우리는 뭐라 한다? 순실현 가치 하고 그럼 요 대손 충당금 있죠, 그죠? 요 대손 충당금의 기말에 있는 충당금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기 흐름은 이래 되겠죠. 기초에 작년에 넘어왔던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었는데 돈이 떼있다. 돈 떼인 거. 대손에 만약에 90원 발생했다. 빼야 되죠. 다시 우리가 추가 설정했다면은 40원을 추가 설정하면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값 대손 100원에서 90원 떼있으면 10원 남았잖아. 40원 추가 50원 되죠. 요 금액이 결과적으로 요기 된다. 그죠? 알겠죠? 요 대손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대손이고. 요거 대손. 그죠? 그럼 요거는 대손된 거잖아. 요건 대손 발생. 요 90원이라는 건 돈 떼인 거다. 대손 발생된 거고. 요게 뭐냐? 대손 예상이죠. 그래, 발생되었다고, 그죠? 100원에서 90원 발생, 10원 남았잖아. 50원 예상하는데 10원 남아있으니까 추가하는 게 얼마? 40원. 요 붕괴가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되지. 요게 붕괴. 요게 예상이 아니고 요게 예상이잖아. 그죠? 10원 남아있잖아. 남아있으니까 50원 예상했으니까 추가할 거 40원. 요게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이 된다고. 요 금액 알겠죠? 요게 요거다. 대손 발생. 요게 예상인데 알았죠? 요게 들어갈 때는 요게 대손 요기 된다고. 요 금액. 요게 요거잖아.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가로넣기 문제로서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 흐름. 우리 시험은 이제 주로 요 부분에 요 붕괴수로 대손을 예상했다. 대손을 30원 붕괴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 금액 얼마고 이런 묻기도 하죠. 요거 얼마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20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요 정도. 요게 대손 회계다.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요 부분 딱 보고 거기 보면 이제 69쪽에 보면 아래 키가 나오잖아. 그죠? 요약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손. 매출 채권의 대손 나오고 거기 보면은 예, 아래 뭐 자세히 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자꾸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읽어보시고, 알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대손은 이렇게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 그죠? 대손 충당금. 그죠?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고, 알겠죠? 방법은 요 대손 회계하는 것이 이게 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요거 대손 회계는 우리 지금 한 게 뭐죠? 대손 충당금 계정을 설정했죠. 설정하는 거 방법. 요걸 설정 안 하고 그 대손이 되면 직접 빼버립니다. 직접 차감법.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충당금 요 대손 설정하는 거, 요 충당 설정 안 하는 거다. 그죠? 대손되면 바로 빼버리죠. 그죠? 그 두 가지 있었는데 이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시험에는 나왔다 하면 주로 이거죠. 이거는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 그죠? 이거 알겠죠? 이거 이렇게 요게 위주로 나온다. 둘 다 인정은 한다. 방법은 두 개 있는데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뒤로 가서 70페이지 포인트 2번 보면은 기말에 수정 전 매출 채권이 10만 있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6천 있다. 과거 경험상 기말 매출 채권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산했다. 기말 대손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옳은 거 묻고 있죠. 그죠? 그럼 기말의 매출 채권이 10만 원 중에서 10%가 대손이 예상된다. 10만의 10%면 만 원이죠. 만 원인데 장부의 대손 충당금 6천 있잖아. 얼마만 되죠? 4천 원. 붕괴 2번. 그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 답이다. 다음 3번 포인트.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2만 5천이 회수불능되다.
돈 떼 있다, 그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2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 2만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뭐로 하면 되죠? 대손 상각비. 3번이겠다, 그죠? 답. 다음 포인트 4번. 강릉회사에 12월 30일 외상 매출금 70만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5천 있다. 대손 상각비 얼마고 거래가 두 건 나와 있네요, 그죠? 기억. 이 회사 외상 매출금 3천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다. 그럼 일단 기억 분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기억. 예. 먼저 우리가 이 분개가 두 개네요, 그죠? 기억 보니까 3천원이 회수불능으로 대손돼 돈 떼 있네. 그럼 대변의 매출 채권 3천원. 회수불능 됐다. 대변의 매출은 3천원이고,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그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죠? 5천 있다 그랬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서 3천원 충당하고 2천원 남아있죠? 그럼 니은 보세요. 지금 충당금이 2천 남아 있는데 그 예상 매출금 50만을 평가한 결과 2% 대손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50만원에 2%라면 만원이죠. 만원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 남아있죠? 2천 남아있잖아. 그죠? 남아있으면 얼마 하면 되죠? 8천원. 그러면은 차변의 분개는 어떻게 하고? 대손 상각비 8천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8천원. 요 두 건 거래해서 물어보는 거. 대손상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 그죠? 요거 얼마고? 답은 얼마? 8천원. 그죠? 이렇게. 다음 포인트 5번 문제. 네, 이걸 우리는 연령분수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장부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2월분이 8만 5천 있었답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기간별로 그죠?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기간이 30일 이하는 대손율이 5%, 60일 이하는 10%, 180일 이하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간별로 이렇게 차등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령분수법이라고 합니다. 연령분석법, 뭐 기일경과 분석법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딴 거 아니고, 그죠? 그 문제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결국은 130만 원에 5%, 80만 원에 10%, 20만 원에 30%가 대손 예상액이죠. 그죠? 대손 예상액을 세 건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130만 원에 5%, 6만 5천 원, 80만 원에 10%, 8만 원, 20만 원에 30%, 6만 원 더하니까 대손 추정이 얼마죠? 6만 원 더하면 얼마? 20만 5천 원. 이 문제는 결국 이 말이잖아. 그죠? 대손 예상이 얼마냐? 20만 5천 원인데 지금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죠? 8만 5천 원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대손을 우리가 20만 5천 원 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8만 5천 원 있더라.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될까요? 12만 원.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2만 원. 여기 분개. 지금 분개를 묻는 게 아니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얼마고 답은 얼마? 12만 원. 그죠? 정답 12만 원이다. 알겠죠? 아래 키. 우리가 이제 대손을 예상하는 방법이 그죠? 아래 보면은 매출액 기준법이 있죠. 우리는 원칙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현재 대손을 예상한다는 거는 요 돈 오늘 받을 도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그죠? 요걸 원칙입니다. 요게 기말 잔액 기준법이고 요 금액이 하는 방법도 있다고. 요거 우리가 매출액 기준법이라 합니다. 비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 1번에 보면은 매출액 기준법 요걸 하는 방법 알겠죠? 요걸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로 합니다. 이걸 알겠죠? 요걸로 해도 되고 하는 방법도 있다. 매출액 기준법 요걸 하면은 기말 잔액 기준법 알겠죠? 요걸 또 연령별, 기간별로 나눴다. 연령분수법이라 한다. 그런 말이 있구나. 뒤로 넘어가서 포인트 6번. 6번이 바로 뭐냐? 요거, 할인이죠. 그죠? 할인, 할인. 할인 문제. 할인이구나. 할인 나왔다. 내가 하나 받았는데, 요거, 하나 받았다. 오늘 받았는데, 만기가 언제 주어질 겁니다.
중도에 할인했다. 받을 돈 얼마고 삼각형. 알겠죠? 오늘 내가 음을 받았는데 만기 뭐 5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받았나 중도에 내 할인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음을 만기에 받을 음에 대한 요 기간과 할인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6번. 상품을 팔고 6개월 만기 음을 받았다. 이 음을 2달 보유하고 나서 할인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6개월짜리 음이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6개월짜리 음이다. 그죠? 6개월짜리 음인데 2달 후에 할인받았으니까 은행에서는 돈 미리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4개월치만큼은 은행에 돈 이자 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이자, 요거는 받을 돈 이자고, 요거는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자부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받고 주는 거. 요거 이자는 받아야 돼. 요거는 줘야 된다. 그죠? 이자부 음. 아, 이거구나. 많이 해왔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요 6개월 이자 계산하면 됩니다. 6개월 이자. 네, 그럼 액면이 얼마냐 하면은 100만 원이네. 그죠? 액면 100만 원에다가 우리 이자율이 몇 프로죠? 10% 0.1이고 6개월이니까 12분의 6이다. 그죠? 그러면 5만 원 나오죠? 5만 원 이건 받아야 되죠. 그죠? 받을 돈 이자 그러면 만기에 받을 돈 얼마? 105만 원이잖아. 105만 원. 그죠? 105만 원인데 이 만기에 받을 돈 105만 원 중에서 그죠? 예, 중에서 은행에다가 4개월 줘야 되니까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 0.12. 4개월이니까 12분의 4. 그죠? 계산하면 된다. 42,000원 나오네. 이거 빼야 되죠. 줘야 되니까. 그죠? 요거 빼고 받을 돈, 실수금. 답이 나왔네. 실제 내가 실수령액이다. 그죠? 요거 빼고 나니까 1,008,000원. 실수금. 알겠죠? 1,008,000원이다. 요렇게 계산하고, 6개월 이자는 더 하고, 4개월 뺀다. 알겠죠? 그죠? 요거, 실수금.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알았죠? 요거. 우리가 이걸 하면서 2건 더 했다. 그죠? 하나는 무슨 손익? 단기 손익. 하나는 무슨 손익? 처분 손익. 니네 묻기도 하잖아. 그죠? 요 단기 손익이라는 말은 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이 얼마냐 묻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 요거. 액면 100만 원짜리죠. 100만 원짜리 내 돈 얼마 받았죠? 100만 8천 원 받았지. 더 많이 받았죠. 요거 비교합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받았잖아. 플러스 8천 원. 결과적으로 8천 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보는 거고,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하래요. 처분 손익 요거 비교한다. 요게 처분 손익이다. 요거 비교하면 되죠. 두 개. 알겠죠? 요래 비교하면은 단기 손익, 요래 비교하는 거는 처분 손익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산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은 하나인데,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만 알아놓으면 되잖아. 이것저것 알 필요 없잖아. 그죠? 자, 요거 이자 5만 원인데 은행에 준 돈이잖아. 이건 준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준 돈이잖아. 그죠? 요건 받은 돈 아니잖아. 준 돈이잖아. 준 돈. 그렇죠. 그죠? 준 이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4개월 치고, 요거는 6개월 치잖아. 6개월 분, 요거는 4개월 분이잖아. 요것도 이제 4개월 고쳐줘야 되지. 비교하려고 하면. 그죠? 요거는 6분의 4개월,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4개월로. 그럼 얼마가 될까요? 6, 3은 33,333 나오겠네. 여기 나오겠네. 그죠? 알겠죠? 아니지. 맞습니까? 20에 6, 3, 18. 아, 맞네. 그럼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미리, 그죠? 돈 땡기 받았잖아. 그죠? 그럼 받으면서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요 돈 줘야 되는데, 요만큼 주면 될 걸 이만큼 줬잖아. 그죠? 요만큼 주면 될 걸 요만큼 줘서 더 많이 줬죠? 더 많이 줬으니까 손해봤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손해봤다. 얼마 손해봤죠? 빼니까 얼마? 8,667원. 손해봤다. 알겠죠? 처분 손익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세 가지 모양.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근데 시험에 다 나왔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근데 이게 더 많이 나왔었고,
알겠죠? 여기는 뭘 묻고 있습니까? 현금 수령에 물었네. 요거 물었네. 100만 8천 원. 그죠? 근데 요것도 물어볼 수 있다. 같이. 알았죠? 단기 손익. 알겠죠? 요거 단기 손익 하거든. 요 단기 손익 말 뜻은 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 얼마 이 말이고, 요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은행에다가 할인했다는 거는 어음을 주고 내 돈 땡기 받았잖아. 어음을 은행에다가 팔은 걸로 봅니다. 우리 회계상에서는 은행에 팔은 걸로. 팔았을 때 요 이자 서로 요거 보면 되잖아. 준 돈, 요거 우리가 원래 이자 요 돈 줘야 될 걸 이거 더 손해가 더 많이 줬다. 손해 본 거다. 이래 보면 되죠. 그죠? 요게 할인. 알겠죠? 예, 끝나고 이제 아래 포인트 끝났습니다. 그죠? 다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3번에 보면은 외상 매출금의 양도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양도. 그 외상의 양도 요거는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 번 나오고 뭐 아직 나온 적 없으니 뭐냐 하면 요거 간단한 말씀, 예, 간단한 설명드리게 보세요. 내가, 그죠? 거래처 A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고, 물건을 팔았다. 아니, 돈 안 받았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에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A한테 안 받고, 요 외상 매출금 있잖아. 그죠? 요걸 갖다가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당신이 받으세요. 요거. 당신이 받고, 내한테 돈 미리 좀 더. 돈 좀 더. 이걸 미리 돈 융통하는 거죠. 그죠? 돈을 미리 융통하는 거다. 알겠죠? 이 사람한테 받지 아니하고 외상값을 은행에다가 요 권리를 갖다 넘겨주고 돈 미리 좀 땡기 받는 거. 알겠죠? 요걸 우리가 외상 매출금 넘겨줬잖아. 양도했다. 이러고 보는 외상 매출금의 양도. 알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는 A한테 돈 주세요. 청구 할 거고 A는 은행에 갚으면 되죠. 그죠? 요 거래. 요 거래인데 이 거래가 뭐냐 하면 A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드 결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고 A 입장에서는 뭐나 카드 매출 보면 되죠. 카드 매출. 우리 요즘 뭐 전부 다 카드 많이 쓰잖아. 그죠? 카드 매출한 걸 보면 된다. 그 거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그죠? 은행에다가 결제하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요거는 요 관계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장부에 기장할 거냐. 그죠? 요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나갔잖아. 그죠? 나갔는데, 만약 여기 100원이다면 은행에서는 100원 다 못 받죠. 그죠? 한 90원 받을 겁니다. 그죠? 왜? 중간에 뭐가 있죠? 이자, 수수료 있을 겁니까? 그죠? 있을 거고. 요렇게 이제, 요래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거래를 은행에다가 요걸 담보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돈 빌린 걸로 보는 게 있다. 차입금. 돈 빌렸다. 차입금 100원. 차변에 현금 90원, 나머지 10원 되겠죠. 그죠? 요래 생겼다. 요거는 돈 빌린 것이니까 차입거래. 그죠? 요거는 우리 이걸 차익거래라 이랍니다. 돈 빌린 걸로 보는 거. 요거는 팔았죠. 그죠? 양도거래라고 본다. 양도, 매각거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양도. 이걸 말하면 팔은 걸로 보는 거와 빌린 걸로 보는 거는 경우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죠?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고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 버리잖아. 그죠? 장부에. 그럼 어떨 때 이걸로 이거 할 거냐? 두 가지잖아. 기업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요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떨 때 요거 해라. 딱 정해놨죠. 양도거래를 해라. 요걸 해라. 요거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요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 권리 의무가 이제 말하면은 양도한 자는 그죠? 그 양도 자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진다. 요거는 권리 의무가 없어지는 거래다. 요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면 차익거래다. 알겠죠? 이렇게 딱 정해놔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걸로 하는 경우는 모든 권리 의무 다 넘어갔다 보는 거죠. 그래 나는
요 외상 매출에 대해서 어떠한, 그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야 되죠. 그죠? 모든 권리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매각 거래. 내가 요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거래? 차익 거래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은행이 만약에 A한테 돈을 못 받았다. 그죠? 못 받으면은 A가, 은행이 돈을 이 사람 어디 행방문에다 부도가 나버렸다.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A 은행에서 내한테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다면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은 무슨 거래겠죠? 차익 거래지. 권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은행에서 이 사람 돈 받든 말든 나하고는 완전 거의 끝나버렸다. 그거는 매각 거래. 알겠죠? 이런 거다. 알겠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걸 하면 되죠. 그럼 요것도는 차익금일 때는 요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처분 손실 요래 처리합니다. 매출 적은 처분 손실 처리.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양도 거래냐, 차익 거래. 요거는 권리가 다 넘어갔다. 매각 거래. 알겠죠? 요거는 담보 정했다. 권리가 가지고 있다. 차익 거래다. 요래서 요게 한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차익 거래와 매각 거래 있구나. 예, 됐고. 아래는 장기성 채권 재무 나왔다. 그죠? 자, 우리 간단하게, 그죠? 장기 나왔습니다. 그죠? 장기차 1년 이상 장기 나왔다. 뭐라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알았죠? 장기 나오면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오늘 현재 내가 받을 돈, 현금. 받을 돈, 현금, 줄 돈으로 제시해라. 알겠죠? 현재 가치. 알았죠? 단, 제외된 예외가 있다. 그죠? 현재 가치 표시하지 않는 게 있다. 전세 보증금, 뭐 집세 보증 있잖아. 그죠? 보증금이나 영업 보증금 같은 이런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보증금은 현재 가치 표시 안 한다. 알았죠? 보증금. 보증금이라든지 내가 선거금, 계약금 미리 줬다. 그리고 그 이연법인세 뭐 자산부채 나옵니다. 그죠? 이런 계정들은 요거는 이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마세요. 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가 집에 세를 들어가면서 전세 보증 줬다고 해서 주인한테 여기는 이자 받습니까? 이자 안 받죠. 그죠? 이자와 관련 없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를 표시 안 한다 이겁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 줬다, 선거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같은 거는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요거 3개 암기. 그럼 거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럼 75쪽에서는 딱 체크해야 될 게 동그라미 6번이잖아. 6번. 그죠? 6번에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 대상 선거금, 선수금, 보증금. 그죠? 이연법인세, 자산. 요 3계정은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래 이제 기타 채권 재무 나오죠. 그죠? 이런 계정들은 시험에 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계정감에 쓰임 말만 된다 그랬죠. 대여금은 돈 빌려줬다. 차익금 돈 빌려받다.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계약금 줬다. 선거금.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 가지금 돈 줬는데 그죠?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죠. 돈을 받았는데 내용 모른다. 가수금. 선대금 하는 건 뭐 가불금 이야기, 가불금 같은. 예수금 하면 우리가 원천징수죠. 그죠? 소득세 예수금. 미결산 하면은 소송을 제기하다. 미결산. 상품권 알죠? 백화점에 발행했던 거. 그게 대여금, 차익금. 대여금은 왼쪽, 차익금 오른쪽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건 모두 자산 계정이고 오른쪽은 모두 부채 계정들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모두 자산 계정들이고 차익금, 미지금 모두 부채 계정이다. 알았죠? 자산, 부채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죠? 76페이지 확인 체크 문제 1번. 기말에 외상 매출금 5만에 대하여 손상 검토를 해본 결과 재무 악화로 거래처가 자금난이 지금 자금난이 그죠? 봉착했다. 그래서 2,500원을 손상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대손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손상이 얼마고 충당금이 1,000원 있다. 자, 2,500원을 대손을 예상하는데, 그죠? 2,500원을 대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1,000원 있더라. 얼마만 되죠? 1,500원. 답 3번. 그죠? 2번 문제. 정기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있었다. 정기 말에 충당금이 5만 있었는데, 정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하여 단기 중에 대손이 확정돼 돈 떼있다. 3만 원 돈 떼있답니다.
그러면 충당금 5만 원 중에서 3만 원 떼어 있으니까 2만 원 남아있죠. 2만 원 남아있는데 대손을 6만 원 예상했다. 6만 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2만 원 있다. 얼마면 될까요? 4만 원. 3번 마찬가지 연령 분석 보입니다. 그죠? 충당금이 6만 원 있네. 대손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거기 지금 보니까 연령 분석 보이는데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니까 지금 예, 회수율이 제로 있잖아. 제로. 그죠? 그건 돈 떼인 겁니다. 그죠? 회수율이 제로라는 거는 회수 불능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거 보면 문제가 두 문제구나. 하나는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발생한 게 2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손 예상이죠. 알겠죠? 대손 예상. 그래서 회수율이 98%다. 대손율은 몇 프로? 2%. 그죠? 10%, 20%가 대손 예상. 그럼 일단은 문제가 두 건이다. 대손이 발생한 거 20만 있고, 나머지는 대손 예상이다. 그죠? 100만 원에 2% 2만 원, 70만 원에 10% 7만 원, 50만 원에 20% 10만 원, 더하니까 19만 원. 그죠? 대손 예상은 19만 원이구나. 이거 두 개 분개하면 되지 뭐. 그죠? 두 건을 분개, 우리 방금 분개하는 거 했으니까. 지금 장부상에 충당금이 6만 있는 경우다. 6만 있다 그랬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분개. 매출 채권 20만 원. 20만 원이고, 지금 20만 원 돈 떼어 있습니다. 장부에 충당 6만 있더라. 대손 충당금 6만 있다. 대손 충당금 6만 있고, 부족분은 뭐라 한다? 대손 상각비 14만 원. 끝났네. 그럼 이제 충당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그죠? 요 충당금은 다 없어져 버렸고, 없는 상태에서 19만 원 예상했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 19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9만 원 되죠. 이런 게 되잖아. 그죠? 분개가. 알겠죠? 그죠? 자, 묻는 말 뭐죠? 대손이 얼마고 물었죠? 여기 하나 생겼잖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 답이 얼마? 33만 원. 그죠? 답이다. 알겠죠? 33만. 여기 답, 두 건 분개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만약에, 그죠? 요 두 건을 분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서 문제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 보세요. 만약에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25만 있더라. 25만 있다. 그죠? 자, 이 경우 한번 해볼까요? 두 건이다. 그죠? 자, 일단은 대손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 20만 원이고,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25만 원 있자 그랬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20만 원 충당하면 되죠? 얼마 남았죠? 아니, 5만 원 남아있지? 5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20만 원 빼고 나니까 5만 원 남아있다. 19만 원 예상했는데 5만 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14만 원. 대손 상각비 14만 원. 대손 충당금 14만 원. 요 두 건의 분개가 나왔는데, 이때 대손상이 얼마고 보면 하나밖에 없네. 답은 얼마? 14만 원. 알겠죠? 그죠? 그 이제 충당금 잔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문제. 다음 4번. 바드럼 계정에 소멸적 대변에 기록되지 않는 거, 음을 배수 양도했다. 권리가 감소되죠. 대권을 받았다. 받을 권리가 감소되죠. 음을 부도났다. 감소되죠. 음을 발행했다면 지급 부채가 증가되죠. 그죠? 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 그 음에 인자가 빠져버린대요. 그죠? 할인이다. 감소죠. 그죠? 발행은 부채 증가. 나머지는 자산 감소입니다. 그죠? 다음 5번 문제. 5번은 다음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닌 것 찾아봐라. 방금 했잖아. 그죠? 보증금, 선거금 이런 거. 그죠? 딱 보니까 3번이네. 3번 답. 그죠? 다음 6번 대손 상각비 대상 자산이 아닌 것.
돈, 대손상각비 아니라 돈 떼이는 거다, 그죠? 돈 떼이는 거, 대여금, 돈 미리 줬다가 떼일 수 있잖아. 대여금. 외상 매출금, 대손될 수 있죠, 그죠? 미수 못 받았다, 못 받을 수 있지, 뭐. 근데 선수금 미리 받아놨잖아. 이거는 돈 떼일 리 없잖아. 내가 미리 받았는데, 사업은 아니죠. 음도 회수불능 될 수 있다, 그죠? 7번 문제. 2/10 N50. 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물건이 도착하면은 대금 결제일은 50일 내에 갚아야 된다. 50일 내인데, 요걸 10일 내에 갚아주면은 2% 깎아줄게. 요거, 그죠? 요약 표시입니다, 그죠? 대금은 5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알겠죠? 2% 깎아줄게. 결제기간은 50일이다. 알았죠?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10일이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는데 10일이 지나버렸다. 10일이 지나버리면 2% 못 깎잖아. 그럼 1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최대 대금 지급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최대 며칠간 40일이잖아. 기업에서는 결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마감날, 마지막 날 결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미리 결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직원들 월급 받아놓잖아. 그죠? 월급 날이 만약에 뭐 25일이다. 25일 날이 월급 지급입니다. 이게 급여 지급일이면은, 그죠? 요게 30일 월말이고, 항상 여기에 대한 세금 떼잖아. 그죠? 월급 줄 때 우리가 소득세 떼죠. 요 소득세를 빼고 원천징수 하잖아. 그죠? 요 원천징수 했다. 요걸 납부를 언제 하죠? 그 다음 달 10일에 해야 되잖아. 요 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다가. 알죠? 그죠? 그럼 요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요 돈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쓸 수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월급 줄 때, 직원들 월급 줄 때 세금 뗍니다. 떼놨다가 요 세금을 요날 납부해요. 요날. 10일 날.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그 전에 납부하면 되죠. 당연히. 10일까지니까. 그런데 이걸 이날 갖다 내야 됩니다. 이날. 만약에 9일날 갖다 냈다. 이거 나중에 자체감사에서 징계 대상됩니다. 징계. 알겠죠? 하루 동안 손해봤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요게 바로 심할서 써야 됩니다. 요날 내야 돼요. 요날. 심할서 3번 쓰면 사표 써야 됩니다. 심할서 값, 요거. 그러니 항상 요날 내야 돼요. 요날. 기업에서는. 이날 내면 큰일 납니다. 이날만 토요일 날이다. 그럼 다음 월요일 갖다 내요. 월요일 날. 알죠? 그죠? 그 이런 게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잖아. 1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면 2% 깎지만은, 만약에 10일 놓쳐버렸다. 그러면 놓치면 그 다음날 갚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연장해야 되지. 언제까지? 50일 될 때까지. 요날 갖다 내요. 요날 줘야 돼요. 요날. 알겠죠? 기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40일 동안 대금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날 내나, 그죠? 40일 동안에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요걸 부담하는 거죠. 2% 부담하는 결과가 같아지잖아. 그죠? 40일 동안 최대한 대금 지급을 연장함으로써 2%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럼 이게 1년이면은 몇 프로고, 1년이면은 몇 프로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일 하면은 여기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1년에 하면은 몇 프로고, 1년간 이자율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1년간의 이자율 몇 프로고, 그러면 30일에, 40일에 2%면 40일에 3%면 몇 배? 9배잖아. 9배, 이것도 9배 몇 프로? 18%. 요 우리가 1년간 실질 이자율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년간 실질 이자율 몇 프로고? 18%. 알겠죠? 18번.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자료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상 매출금의 순실현 가치가 얼마고 물어.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아, 순실현 가치 얼마고, 그럼 요금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물었으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은 80만 원입니다. 그 기말 여기 80만 원이잖아. 요거 빼면 되지 뭐 요거 그죠? 여기 얼마죠? 응? 여기 얼마? 그 3만 원 나와 있네. 이거 숨 쉬는 거 같지? 3만 얼마 될까요? 요거 아닙니다. 얼마 해야 되죠? 7만 해야 돼. 7만. 알겠죠? 알았죠? 7만 해야 된다. 7만 원. 왜 7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두 건의 분계를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장부상에 지금 충당이 3만 있잖아. 그죠?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상 매출 7만 원 있다. 이 말은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대손을 예상을 우리는 얼마 하느냐? 7만 하는데 회수할 수 없을 예상되는 대손 충당금이다. 그죠? 예상 금액은 7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3만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문제. 그게 두 건의 거래가. 그럼 결과적으로 예상을 7만 하는데 충당금이 3만 있으니까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뭐가 되죠? 대손상각비 4만 원. 대변에 뭐 되죠? 대손 충당금 4만 원이지. 그죠? 4만 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 이런 분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대손상각비가 얼마고 물어보면 얼마죠? 4만 원이잖아. 4만 원인데 충당금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대손 충당금 얼마고 물어보면 이 충당금은 지금 얼마죠? 4만 원이잖아. 4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 있죠? 3만 있잖아. 저거 얼마? 7만 원 되지. 요게 지금 뭐죠? 대손 충당금이잖아. 알겠죠? 충당금이니까. 그럼 요게 4만 원에다가 3만 원 원래 있으니까 결국 얼마? 7만 원 되잖아. 그죠? 우리는 대손 충당금 7만 원인데 7만 원 해야 되니까 7만 해야 되는데 3만 원 있으니까 얼마 보충한 거죠? 4만 원 보충해 준 겁니다. 알겠죠? 4만 원. 그래서 7만 원 만들어줬잖아. 그럼 요 금액이 만약에 5만 있다. 5만 있으면 요거 얼마 되죠? 요거 5만 원이면 요거 얼마? 2만 원 되겠죠. 2만 원 되더라도 2만 원과 5만 원 얼마 되죠? 7만 원 되잖아, 결국. 결국 요거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7만인데 요거 3만 있으니까 4만 원 보충했다. 그 충당은 결국 얼마 남죠? 장부에 얼마 남죠? 7만 원 남아있잖아. 요금이 7만 원. 답은 얼마? 73만 원이 답이다. 다음에 9번 문제, 요 9번 뭐야?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문제는 매출 채권의 기말 12월 말에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하라. 요거. 기말자 요거. 알겠죠? 요거다. 가로넣기 문제잖아. 그죠? 요 문제. 요런 모양 문제. 요런 모양 문제. 우리가 T 계정에서, 요런 T 계정. 여기에서 매출 채권. 기초, 기말, 외상 매출, 그리고 회수.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기말 얼마고.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자, 지금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요거는 주어질 거고 요거는 안 나올 거다. 요거 안 나오면 어디서 구하는? 요거는 상품에서 구해와야 된다. 그죠? 그걸 알고 풀어야 됩니다. 기초에 40만 원, 회수는 120만 원이다. 요거는 40만 원이고, 요거는 120만 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죠? 그럼 모르는데, 이게 안 주어지, 이게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요거 외상 매출이 안 주어졌다. 그거 뭐 없잖아. 그죠? 현금 매출은 있는데, 외상 매출은 없네. 그러네. 그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자료가 뭐가 나와 있죠? 상품 나와 있네. 아하, 이거 당연히 구해와야 된다. 그죠? 우리는 매출 채권과 상품하고는 항상 두 개 서로 상호, 그죠? 보완 작용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죠. 상품 계정에 나오는 거, 여기 기초 상품, 여기는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잖아.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해서 요금에 구해가지고 요거 대입한다. 이런 모양 문제는 기본 문제, 그죠? 가장 기본이죠. 자, 기초는 60만 원, 기말은 56만 원이다. 기초는 60만 원이고, 기말은 56만 원이고, 그걸 보니까 거기 매입 보이네. 매입 얼마? 100만 원. 그죠? 여기 100만 원이다. 매출 이익률이 20%인데, 요 금액의 20% 요거잖아. 그죠?
요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구하잖아. 요거 못 구할, 요거 구할 방법 알다, 그죠? 어떻게 하죠? 요걸 뭐로 둔다? X. 요 얼마? 0.2X. 요렇게. 20%니까. 요 풀마 되잖아. 할 게 같다, 그죠? 요 같다. 넘어간다. X 빼니까 0.8X. 그죠? 0.8X. 맞죠? 요거 160만, 요거 넘어가야 돼요. 저 넘어. 160만, 요거 넘어 마이너스 빼니까 104만원. 요런 식으로, 그죠? X의 답은 요거 나누기 요거, 그죠? 104만원 나누기 0.8아마 되죠? 그럼 X의 답이 나온다, 그죠? X는 요거 나누기 요거, 8일은 8, 83, 24. 130만 나오겠네. 아, 여기 130만원이다. 알았다. 나왔다. 자, 130만 나왔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현금 매출이 얼마 있죠? 25만원. 그죠? 아, 요거 중에서 130만원씩 팔았는데, 요거는 현금 받고 팔았는 것이 20만원 있다. 그죠? 아, 25만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 얼마? 105만원. 요게 요거다. 105만원. 뭐 답 나왔네. 그죠? 예, 얼마? 25만원. 뭐 가장 기본 문제.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11번. 11번. 이번에 보세요.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얼마고 11번 문제. 외상으로 매출. 이거 묻네. 이거 바로 묻네. 이거. 우리 거기 지금 보면은 9번 문제는 요거 물었고 11번에 요거 묻고 있다. 그죠? 문제. 가로막히면 요거 묻고 있네. 계산 문제 요거다. 그죠? 요거 묻는 말 알았죠? 그럼 외상 매출 얼마고? 자, 그대로 이어볼게 보세요. 매출 채권에서, 그죠? 여기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 회수, 됐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봐라. 그럼 대입합니다. 그거 보니까 2년도와 1년도 나와 있잖아. 그죠? 1년도는 기초, 2년도는 기말이겠죠. 그죠? 1년도 기초 40만원, 2년도는 기말 50만원. 그리고 문제 밑에 또 위에 읽어보니까 회수한 금액 나와 있네. 45만원. 그런데 1회가 다 나왔네. 아하, 그 답이 나온다. 더하고 빼면 답이다 해가지고 55만원 답이 한번 틀립니다. 알겠죠? 왜? 그게 뭐가 보이죠? 대손 나와 있잖아. 그 충당금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있을 때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요거. 대손. 알겠죠? 요거. 알았죠? 요거 있다. 알겠죠? 그리 문제 모양을 잘 보세요. 11번 모양 하나만 딱, 요 모양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요 있구나. 대손 얼마 있다. 그죠? 요게 얼마 있구나. 요금에 알아줘야 되잖아. 요금에 아는 방, 여기에 보세요. 그 대손이, 여기로 그랬잖아. 그죠? 같은 거, 요 대손. 알겠죠? 여기 요거다. 아, 그럼 요게 좀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죠?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 요거 빼고 다시 추가 설정한 거는 더하고 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다. 그렇죠? 그죠? 밑에 적었습니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 빼고 추가 설정 더하고 나면 기말 대손 충당금이다. 그죠? 자, 여기 다 주어져 있잖아. 지금 대손 충당금 나와 있죠? 그게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 보니까 기초에 얼마? 5만원. 기말 얼마? 7만원. 요게 5만원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여기 7만원 나와 있죠? 나와 있네. 우리 지금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거. 그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요거 나오겠지, 뭐. 나와 있겠지. 그죠? 나와 있죠? 있잖아, 그게. 대손 상여비 얼마? 3만원 나와 있네. 아, 요게 추가 3만원이구나. 아, 이렇게. 요 모양. 그죠?
문제 모양이 요 모양 하나밖에 없으니까 익히세요. 요런 모양이 제일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 모양 알 수 있잖아. 그죠? 요 8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7만 원 나왔다. 요 얼마? 만 원. 만 원이겠지 뭐. 그죠? 여기 만 원이 있다. 여기 만 원이구나. 알았다. 더하면 얼마? 96만 원. 요것도 96만 원 나와야 되니까 4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56만 원 답이다. 알았죠? 그죠? 56만 원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답. 10번. 매출 채권의 양도와 할인 중에서 잘못된 건 찾아봐라. 1번.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거래? 매각거래. 맞죠? 매출 채권의 양도가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한 걸로 본다고 그러죠. 잠깐 동안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린 걸로 본다. 그게 차익거래다. 3번. 양도인이 양도 후에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통제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무슨 거래? 차익거래. 맞죠? 예. 4번. 확정 가격으로 양도한 매출 채권을 만기 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잖아. 다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무슨 거래? 차익거래지. 권리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죠? 차익거래. 매출 채권의 양도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맞고. 이상, 여기. 그럼 이제 매출 채권 다시 잠깐 돌아보세요. 잠깐 돌아보시면은 69쪽에, 그죠? 69쪽 다시 보세요. 69쪽에 보면은 1번은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는 대손에 대한 거, 그죠? 기본적인 뭐 대손 예상 말입니다. 그죠? 넘겨보시고. 포인트 2번, 여기 이제 대손 예상. 포인트 3번, 대손 발생. 그죠? 포인트 4번, 요거는 짬뽕, 두 개 짬뽕이잖아. 그죠? 발생과 예상 짬뽕 문제고, 5번도 대손 예상인데, 문제 모양이 약간 다르다. 그죠? 연령 분석법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6번에 가니까, 할인. 요게 포인트 문제, 핵심이다. 그죠? 그 이제 방금 우리가 확인 학습 문제, 여러 번 해봤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또 종합 문제, 232쪽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또 종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뒤에 가면은 실력 배양 문제 해서 232쪽에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한 22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40% 이상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 40%. 알겠죠? 이거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다 100% 풀면 더 좋지만은 적어도, 그죠? 40%. 과락은 면해야 되잖아. 그죠? 40% 이상. 일단 풀어보고, 뒤에 저 해설, 정답도 있죠. 해설도 있잖아. 그죠? 답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왜 틀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잖아. 하고 나서,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고, 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 효율적이지. 그렇잖아. 내가 다 풀어준다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이 또 복습 안 하고 안 하시면 안 되지. 해오셔야 되지. 뭐 숙제라고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데. 알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